저희가 아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고 윤 총장에 대해서 사실상 경고의 메시지를 문 대통령이 던진 거 아니냐 뭐 그런 거 좀 짚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거 전해드릴 겁니다. 집중해서 봐주세요. 말씀드렸는데 그 시간이 왔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궁금합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반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을 임명을 강행한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에 이어서 이제 관련 질문들이 이어졌는데 조국 전 장관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반면에 조국 전 장관에게 대해서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죠.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조국 장관은 좀 놓아주고 그분을 지지하는 분이든 그분을 반대하는 분이든 이제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조국 전 장관 이제 놓아줍시다. 오늘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에 큰 빚을 지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한테. 이제 좀 놓아줍시다. 갈등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송구합니다. 유무죄는 재판 결과에 맡기고 이제 조국을 놓아줍시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전 장관을 향한 메시지였는데요. 정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세요? 저는 대통령께서 조국 전 장관에게 무슨 마음의 빚을 졌다는 건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아니 자식을 위해서 인턴 증명서를 직접 쓰고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개인적 가족의 비리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또 부인의 사모펀드 비리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지금 기소된 조국 장관에게 무슨 빚이 있다는 것인지 오히려 입장 바꿔 생각하면 조국 전 장관이 대통령께 빚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을 좀 놓아달라라고 오늘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이야말로 조국 전 장관을 이제 내려놓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 평등한데 이제 불구속 기소돼서 재판하면 법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그 내려놓아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고요. 사실은 이 검찰개혁 사법개혁 해가지고 공수처법 통과, 검경수사권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거는 이미 그 패스트 트랙으로 해갖고 다 예정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찰이 지금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비리를 수사하는데 이 비리 수사에 대해서 수사팀을 모두 그 지금 인사 학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사 처분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그 의견에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조국 전 장관은 다른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법대로 이게 법치국가의 기본입니다. 근데요, 이 평론가 보시기에는 이게 사뭇 달라요. 아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대통령의 메시지는 경고의 성격이 짙었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은 내가 조국이라는 사람한테 마음에 큰 빚을 졌다. 이제 조국이라는 사람을 좀 놓아줍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윤석열과 조국을 향한 문재인 대통령의 두 가지 시선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그 발언에 마음의 빚에서 바로 나타나는데 일국의 대통령이 됐으면 이제 그 팬클럽, 특정인의 팬클럽 회장 같은 그런 인식이나 그런 발언을 이제는 정말 자제를 하셔야죠. 자제해야 된다. 마음의 빚이란 거는 조국 팬클럽 회장이나 할 수 있는 얘기죠. 대통령이라면 국민 전체를 보고 그다음에 법에 입각해서 모든 사안을 판단하고 그다음에 발언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팬클럽 회장 같은 발언이시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혹시 조국 백서라고 들어보셨어요? 조국 백서? 여권 진영에서 이제 조국 백서라는 책을 이제 낼 것 같은데, 자, 김민지 기자, 이게요,
뭐 3억 원을 돌파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친여 성향의 그 모임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그동안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 등에 대한 백서를 만들겠다. 조국 백서 추진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이 주축이 된 모임인데요. 여기에서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이제 만들기 위해서 3억 원 정도를 목표로 모금에 3억? 들어갔는데 어허. 나흘 만에 모금액이 다 모였다고 해요. 조국 죽이기 언론과 검찰이 했던 것들에 대해서 백서를 만들겠다. 그리고 전대미문의 검난과 언론의 난, 그에 맞선 시민의 촛불을 기록으로 남기겠다라고 했는데 나흘 만에 목표액 3억 원이 다 모였다 나흘 이겁니다. 만에. 자, 사실 백서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는 지난해 10월 김어준 씨도 밝힌 바 있습니다.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죠. 근데 저는 이만큼 검찰이나 언론의 속살을 여실히 실시간으로 다 보여줘서 사람들이 그런 거구나 이해하게 만든 사건은 다시는 나오기 힘들다고 봐요. 조국만큼 버텨줘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 어떤 한 개인이 또다시 이 정도를 해내겠냐고 못해. 그래서 저는 결정적인 변곡점이 됐던 사건들 혹은 기사들이 있어요. 그 하나하나 기록에 남은 기사. 전환점이 됐던 기사 혹은 큰 영향을 준 기사들 찾아서 왜 이런 보도가 나왔는지 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 기록하고 백서를 만들고 자, 나흘 만에 3억 원이 다 모였답니다. 그런데 뭐 이런 규정도 있대요. 10,000원 이상 후원하는 사람들은 제작된 도서에 후원 명단에 이름 정도 올려주고 3만 원 이상 낸 사람한테는 제작된 도서에 그러니까 후원 명단 이름 올려주고 플러스 백서 한 부 배송. 6만 원 이상은 이름 올려주고 백서 2부 배송. 10만 원 이상은 이름 올려주고 도서 2부에 플러스 북 콘서트 우선 초대권까지. 나흘 만에 3억 원 마감 끝. 저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조국 전 장관이 글쎄 이런 말씀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무슨 영웅입니까? 허허. 그거 아니잖아요. 예. 그 조국 전 장관 둘러싸고 지난해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많이 갈라졌고 서초동 광화문 뭐 완전히 갈라졌던 거 아니었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바로 이런 것과 연관돼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조국 백서라 아니요 도대체. 백서라는 건요. 예. 어디 역사를 조명할 때 거기에 대해서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게 백서예요. 국방부 백서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국방백서. 이거 뭐 특정 인을 거론해가지고 백서를 하는데 지금 아까 대통령이 말씀하셨잖아요. 내려놓자고. 내려놓고 재판에 맡기자고 말씀하셨잖아요. 뭘 그러네요. 백서 씁니까? 뭐 언란이란 말이 있어요? 나 검난도 그렇다고 언란이 뭐예요? 언란이 다른 거 언론 아닌가요? 언론. 이렇게 자꾸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난. 예. 저도 사실은 웬만하면은 이쪽을 좀 아주 노골적으로 해서 편을 좀 들어주고 싶은데 네. 이 편을 들 수가 없어요. 조국 백서는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완전 진영 정치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왜 자꾸 진영을 부추깁니까? 그거 이제 상처를 좀 보듬고 앞으로 가잖아요, 지금. 그 뭐 나중에 결과는 이제 뭐 재판 결과로 나오는 것이고 검찰 인사도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물론 양론이 있습니다만 여야 또 보수 진보의 양론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언론에 상당히 영향을 행사하는 것 같아요. 여기 김어준 씨 이런 분들이. 예. 근데 이렇게 뭐 자꾸만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쪽에 뭐 이른바 친문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중간지대는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는요. 예. 갈등을 부추기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적대적 공생을 더 강화시키고 아하. 대한민국의 어떤 이런 시민사회 균열을 더 부추기고 예. 이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그러면 절제되고 자제해야죠. 아까 검찰권 무슨 이성 검사장이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 예. 이분도 좀 자제하고 절제로 말씀 좀 하셔야죠. 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 조국 백서라는 게 도대체. 조국 백서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자, 그래서 말이에요. 김민지 기자. 이 진보 진영 내에서도 아이고 조국 백서 이거 도대체 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특별히 이 3억 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뭐 출판계 전문적인 건 모르지만 공지영 작가가 보기에도 아니 무슨 3억 원이나 필요합니까? 3억이면요 30종류의 책을 총 3만 부씩 찍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런 조국 백서 이런 움직임이 진보파리 장사라는 비난에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십시오라는 목소리를 냈고요. 예.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또한 이번에 징계서 내가 바빠요. 백서가 있으면은요 흑서도 있어야 되니까 조국 예. 흑서는 제가 쓰겠습니다. 후원금은 안 받고요. 그 돈 있으면은요 난민이나 외국인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를 도와주세요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흑서를 쓰겠습니다. 조국 백서가 있다면 조국 흑서를 내가 쓰겠소이다. 진중권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자, 조국 전 장관 언제입니까? 이거 언제 한 얘기예요, 혹시? 이거 목소리. 지난해 9월인가요? 지난해 기자간담이면 지난해 9월이겠군요. 자, 지난해 9월 조국 전 장관 이런 얘기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법무부 장관이 되신다면 SNS 행보를 계속하고 하실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 SNS는 교수 시절이건 민정수석 시절이건 했습니다. 교수 시절은 훨씬 더 자유롭게 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실제 그 당시는 제가 뭐 공직자도 아니었고 교수로서 하고 싶은 얘기를 아주 자유롭게 편안하게 했던 거로 기억합니다. 그 시절에 했던 말들이 지금 돌아와서 저를 치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글의 중요함에 대해서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민정수석 되고 난 뒤에는 저는 과거의 민정수석과는 다르게 행보를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소셜미디어를 또 재개한 모양입니다. 지난달 30일이었죠. 12월 30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 눈물이 핑 돕니다. 오늘 하루는 내가 기쁠 수 있겠습니다. 라고 글을 올린 데 이어서 어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자유한국당의 불참 속에 4+1 협의체가 그냥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가 통과되자 감회가 남다릅니다. 경찰 개혁 법안까지 내가 통과가 되면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조국도 소셜미디어 재개. 이 평론가 짧게 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뭐 이분들이 인권을 뭐 위해서 과거에 여러 가지 같이 활동하고 하는 것 다 좋습니다. 예. 그러나 그런 어떤 서클의 성격이라든지 동아리 성격에서 하던 일들을 국정에 또는 아까처럼 무슨 뭐 김어준 씨가 뭐 그 언론에다가 무슨 뭐 백서를 만든다라는 거는 이거는 공적인 영역이 무엇이고 자기들 사적인 모임의 영역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그 구분을 못하는 것입니다. 예. 인간적으로 고쳐 겪은 거 물론 있겠죠. 그 인간적인 거는 자기들 사적인 모임이나 동아리에서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걸 공적 영역에 가져와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김어준이 됐든 조국이 됐든 즉을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